지난 정조극장 시간에 김기주가 직접 나서서 이 4가지 항목을 들어서 홍봉안을 공격했다는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김기주가 논했던 이 4가지 사안 중에서 이 3번째 사안은 이 정조가 결코 밝히고 싶지 않아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직접 정순왕후를 찾아가서 이 틀어막으려고 했던 사안이거든요. 이 사안을 김기주가 상소에다가 올려서 영조한테 공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김기주의 상소를 본 이 영조도 다른 사안은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홍봉안이 세손을 만난 자리에서 이 사도세자를 추승하라고 협박했다고 하는 이 사안만큼은 영조 역시 가볍게 넘기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김기주의 상소를 본 영조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나삼으로 병이 나았다거나 솔잎주를 마셨더니 상태가 좋아졌다는 등의 말은 한번 웃고 넘길 일이다. 그러니까 김기주가 논한 4가지 사안 중에서 이 첫 번째랑 두 번째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기각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한번 듣고 웃어 넘길 일이다. 이거는 영조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었나 봐요. 근데 영조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다만 세손을 협박하여 사도세자를 추승하고자 했다는 말은 그냥 넘어가기에 가벼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조도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고 영조 역시 이 사안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영조는 김기주의 이 말이 사실인지 확인을 하려고 세손에게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영조가 생각해보니까 이 세손에게 물어보는 행위 자체가 이미 세손을 의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일단 보류를 해두는데요. 당시 영조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세손에게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묻고자 했으나 다시 생각해보니까 설사 이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세손에게 물어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니 일단은 묻지 않고 누워있어 보겠다. 정말로 세손이 이 홍봉안과 그런 대화를 주고 받았는지 그 사실 여부를 영조도 궁금하기는 한데 그거를 차마 세손한테 직접 물어보기에는 영조도 뭔가 이게 이 세손을 이 증인으로 삼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실행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일단 묻지 않고 가만히 한번 내가 누워있어 보겠어. 내가 누워있으면은 누군가 말해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영조가 누워있겠다고 말한 상황에서 사태는 점점 더 이 정조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조로서는 설상가상으로 이 정순왕후가 이 누워있는 영조한테 가서 김기주의 말대로 홍봉안을 처벌해야 된다고 영조한테 말을 한 겁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해경궁이 한중록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김기주가 상소한 후 정순왕후에게 편지를 보내 달리면서 영조께 즉시 결단하소서하고 말씀하시게 하더라. 정순왕후께서 그들의 꾀을 듣고 영조께 말씀하시니 이 또한 김기주가 정순왕후의 덕에 누를 끼친 짓이니라. 이때 정순왕후가 영조한테 가서 김기주가 나열했던 사실들에 대해서 자신도 보고 들은 바라고 증언을 해주지 않았겠어요? 예전에 세손이 저한테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하면서 아마 증언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조로서 상황이 안 좋은 게 이 김기주 한 사람은 어떻게든 대적을 하겠는데 이렇게 정순왕후까지 증언을 하면서 가세를 하니까 이 사태를 그냥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의 이 위험성에 대해서 해경궁이 한중록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때 만약 영조께서 내가 절대 하지 못하게 한 사도세자 추승의 말을 다시 꺼내느냐 하시고 세손을 불쾌히 여기셨다면 화색이 어느 지경에 미쳤으리요. 이것은 김기주가 흉계로 세손까지 해하려는 계교이니 이런 흉한 역적이 역사에 또 어디 있겠는가. 그러니까 정말로 해경궁의 말처럼 이 영조가 생각하기에 내가 분명히 세손한테 사도세자를 추승하면 안 된다고 단단히 타일렀는데 갑자기 세손이 내 말을 안 듣고 자기 외할아버지랑 함께 이 사도세자 추승 문제를 의논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영조가 만약에 세손을 불쾌히 여기기라도 했다면 대체 그 화색이 어느 지경까지 미쳤을지 모른다. 이거는 김기주가 세손을 해치려고 한 계교이다. 이렇게 해경궁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식은 해경궁뿐만 아니라 정조 역시 이 사태를 굉장히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는데요. 훗날 정조가 왕이 되고 나서 그 당시의 상황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기주의 상소 중 아주 놀랍고 두려워할 곳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사도세자 추승에 관한 조항이다. 내가 대비께 아는 일을 상소에 베껴 쓰기까지 했으니 도대체 신하의 의리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가 정조 역시 그 김기주가 언급한 이 사도세자 추승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정조로서도 영조가 이미 그 사실을 안 이상 가만히 침묵만 할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조가 이제 전공법으로 이 정면 돌파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당시의 상황을 박종겸이 쓴 형곡에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처음에는 세손에게 이 일에 대해서 묻고자 했으나 차마 하지 못하였는데 세손이 대죄를 하자 마침내 임금이 물어보았다. 그렇게 해서 정조가 이 영조 앞에 결국 나아가게 되는데요. 그 당시 영조의 나이는 80살이었고요.
그 새손인 정조는 21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조 역시 어느 정도 이제 정치적인 판단도 하고 할 수 있는 나이인데, 지금부터 이 정조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지 그 당시의 사료를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영조가 정조를 만나서 그 일의 사실 여부를 물어봅니다. 정말로 이런 일이 있었느냐? 홍봉안이 너한테 사도세자를 추승하라고 협박을 하더냐? 이때 기록에는 나오지 않지만 영조가 또 정순왕후에게 들은 바도 있잖아요. 홍봉안이랑 네가 그런 말을 주고받았던 것을 정순왕후한테서 들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그 세손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세손 정조의 대답이 의외인데요. 정조가 영조한테 그런 일은 없었다고 말을 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김기주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영조 앞에서 그 사실에 대해서 부인을 한 거죠. 그가 정조가 처음으로 영조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 실제로 정조가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그 당시 내가 영조한테 그 거짓말을 한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죄책감을 가지게 돼요. 정조가 당시에 그 임기응변으로 말했던 사실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김기주가 상수한 뒤에 사태가 아주 급박하여 어쩔 수 없이 임기응변으로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 이것은 그야말로 어쩔 수 없어서 한 말이지만 나는 마음속으로 정말 황송하고 부끄러웠다. 그러니까 정조가 눈 한번 질끈 감고 이제 거짓말을 작정으로 한 거죠.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잡아떼자. 이렇게 정조가 생각을 하고 그 임기응변으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사실 그때 정조는 마음속으로 너무 부끄럽고 죄송했다는 거예요. 정조가 왜 그때 자신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잡아뗄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 스스로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그때 선대왕께서 홍봉안은 형편없는 자로서 이따위 말을 했다고 치고 너는 동궁의 자리에 있으면서 어떻게 이런 의논을 사사롭게 주고받을 수 있단 말이냐 라고 질책을 하셨다면 내가 장차 무슨 말로 대답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니까 영조는 그래 좋다, 홍봉안이야 형편없는 사람이니까 뭐 그런 말을 했다고 치자. 근데 너는 차기 국왕이 아니냐, 네가 어떻게 그 동궁의 자리에 있으면서 이런 사도세자 추승과 관련된 논의를 이렇게 가볍게 주고받을 수 있단 말이냐. 그렇게 영조가 정조를 불쾌하게 생각을 했다면 정조로서는 대체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할 수가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정조 역시 이 홍봉안과 함께 이 일에 가담한 공범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조로서는 이 사실을 인정을 하면 안 돼요. 정조는 어떻게든 이런 일이 없었다고 잡아떼야 됩니다. 그래서 정조가 그 당시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지 우리한테 이렇게 절절하게 해명을 해요. 당시의 상황이 이 홍봉안이 죽고 사는 것은 오히려 예산일이었다. 그 주고받았던 말이 내 선친에 대한 일이고 내가 동궁의 자리에 있을 때의 일이니 예로부터 동궁의 지위가 얼마나 위태롭고 고달픈 것이었는가. 사태가 너무 급박하여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없었다고 대답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정조가 지금 홍봉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홍봉안이 죽고 사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가 죽게 생겼다. 이 사도세자 추승에 대한 문제가 이 영조한테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건드렸기 때문에 이 사태가 지금 너무 위험하고 급박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잡아뗀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 그 정조가 그 거짓말 한 것에 대해서 그 해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정조의 이런 해명을 들은 영조는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 손자인 정조한테 물어봤는데 정조는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말을 하고, 반면에 김기주와 정순왕후는 예전에 홍봉안이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영조로서도 이게 대체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되는지 의심을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영조가 이 사건의 수습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이 정순왕후와 김기주의 숙부인 김한기에게 맡기려고 해요. 영조가 김한기를 불러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정순왕후에게 가서 묻고 와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정조한테 물어보니까 정조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영조가 이 김한기를 보내서 다시 한번 정순왕후에게 가서 묻고 와라 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세손은 이런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뭐 어디서 잘못 들은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묻고 오라는 거죠. 그 당시의 사실은 김한기가 나중에 정조 때 올린 상소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김한기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의 조카 김기주의 상소가 있은 뒤에 영조께서 신을 부르셔서 정순왕후 전에 가서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김한기가 이 영조의 특명을 받고 정순왕후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해경공이 쓴 한중록을 보면 김한기가 정순왕후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전하께서 세손은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는데 어디서 그 말을 들었는지 여쭤보라고 했습니다.
세손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당신은 대체 어디서 그 말을 들었습니까? 혹시 잘못 들은 게 아니냐? 이렇게 김한기한테 물어보라고 했던 거죠. 그랬더니 정순왕후가 김한기에게 어떤 말을 해줍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정순왕후가 과연 김한기에게 뭐라고 말을 해줬을까요? 일단 지금 정조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영조한테 잡아뗀 상황에서 정순왕후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이 세손의 말의 진위 여부가 갈리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정순왕후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겠죠. 만약에 정조를 도와줘야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정조와 같이 입을 맞추려 할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때 뭘 잘못 들었나 봅니다. 사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정조의 편에서 말을 해줄 수도 있고요. 반면에 정조를 도와줄 생각이 없다면 정순왕후는 당연히 정조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반박을 하겠죠. 지금 세손인 정조가 거짓말을 한 겁니다. 제가 분명 그 말을 정조한테 똑똑히 들었습니다. 세손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마 대답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순왕후가 이때 어떻게 대답을 했을 것 같으신가요? 정순왕후는 과연 정조와 자신의 오빠인 김기주 중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 것 같으신가요? 지금 이 정순왕후의 대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정순왕후의 대답에 따라서 이 사건이 어떻게 판결이 날지가 갈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순왕후가 김한기에게 했다고 하는 이 대답은 다음 2부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너무 잔인한 곳에서 끊었나요? 그래도 또 정순왕후의 대답을 예측해보는 재미도 있으니까요. 한번 예상을 해보시고 2부에서 그 사실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